어제 역사적으로 2,900선을 2022년 1월 이후로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빠지면서 미중 협의 실망감에 움츠러들었는데요. 우리 시장 내부 동력 안고 추가 강세가 가능할까요? 먼저 프리마켓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시총 상위주들은 살짝 쉬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0.3%의 약세로 최근 잘 달렸던 하이닉스가 24만 닉스를 어제 드디어 돌파했는데 오늘 보합권에서 잠시 주춤되는 양상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방산, 원전 다시 강하고요. 조선 LNG까지 다시금 주도력을 확보하는 모습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용 내러티브도 여전히 좋네요. 파마리서치도 오늘 1% 이상의 프리마켓 시세 관찰됩니다. 하위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이 뚜렷이는 없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서 보신 것처럼 5위권까지 올라와 있고 뒤쪽으로 본다면 코스닥 종목들 비만 관련해서 당뇨학회 기대감 속 펩트론 올라가고요. 앞서 파마리서치만큼이나 좋은 클래시스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에 힌트 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의 날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6%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건설 그리고 BHI 나란히 세 종목이 신고가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또 올라갔거든요. 4% 이상 급등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방산주의 강세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여기에 움직이면서 석유 도소매 쪽으로 급등 양상이 현재 프리마켓 시세 관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G2파워가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이나 급등 시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좀 바닥권의 움직임이었었거든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오늘 노려봐야 될지를 좀 체크해 봐야겠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시장 내용은 간략하게만 보죠. 간밤 미국 시장 조금 실망감에 흔들렸던 내용입니다. CPI 발표는 됐는데 굉장히 긴장감이 컸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9일, 10일 진행됐던 미중 런던에서의 고위급 협상 보니까 합의는 됐습니다. 전쟁 일시 중지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트루스 소셜에 남겼죠. 이제 시진핑 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만 남겨뒀다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좀 열어보니까요. 중국인 유학생 미국 안에서 허용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했고 기술 수출과 관련된 통제는 반도체 쪽으로는 내용 나온 게 없습니다. 항공기 부품, 엔진 이쪽으로만 대중 수출 규제 완화해 줄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는 풀어진 게 없고요. 게다가 히토류가 지금 핵심 의제였었는데요. 모든 히토류 선지급 형식으로 중국에서 미국에 공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동차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산업계의 원재료로서 지금 공급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 히토류를 일부 풀어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6개월 시한을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긴장감 고조되면 언제든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여전히 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긍정적인 내용은 없구나 이렇게 시장은 실망했습니다. 나스닥, S&P 빠졌고 그럼에도 코스피 야간 선물은 올랐고요. 다만 조금 불안한 건 지금 옵션 만기 여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 한 3거래일째 올라옵니다. 1,370원까지 도달이 되고 있는 상황. 어제도 외국인이 사긴 사는데 1,300억 원대로 하루 동안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의 수급 연속성 같이 보시죠. 자, 옵션 만기라서 내부 동력이 살짝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정치적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게 시장의 기대죠. 어제 한국거래소 방문하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활짝 열겠다라는 기대감 섞인 발언에 시장은 화답을 했습니다. 22년 1월 이후로 2,900선을 돌파했고 이제는 2021년 여름의 고점 3,000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불공정 거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명확하게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배당 확대, 이제 국민들 배당으로도 생활비가 가능할 정도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고배당 기업에는 혜택을 준다.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될 종목들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13일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단이 꾸려져서 그 이후에 개정안 처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속도가 붙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지주사, 증권 고배당주 계속
사야 되는 자리일까요? 아직 과제는 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부 고점에서 챙기는 움직임이 차익 실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프리마켓 시세에서 다 같이 좀 쉬고 있더라고요. 지금이 기회일지 보셔야겠고요. 잘 달려갔던 주도주와 정책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사이에서 확실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3천선을 끌어올릴 차기 주도주는 누가 될지 오늘도 같이 개장 중계에서 따라가 보시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알래스카 공군기지의 전력망을 깐다. 이 소식에 미국의 원전주가 급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프리마켓 시세에서 원전 들썩이는 것 보셨죠? 오늘 주인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클로가 29.6%로 급등 양상, 그야말로 폭등의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그 내용이 미국 자체 내용이 아니라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꽤 깊더라고요. 일단 미국 알래스카 아이슨 공군기지에 원자력 발전소 설치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조만간 계약 성사될 거다. 그런데 내부 모멘텀을 보니까 지금 오클로와 한국의 한수원 MOU 체결해서 이 미군 공군기지의 그 전력망에 까는 것에 우리도 함께 편입을 합니다. 젠슨왕 CEO가 지금 비바테크 유럽에서 CES 열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유럽에 20개의 AI 팩토리를 설립할 거라면서 데이터 센터 확충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데이터 센터 자체적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빅테크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동과의 계약, 유럽과의 계약을 계속적으로 속도감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전력망 내러티브는 계속 연속성이 있겠죠. 탈렌 에너지도 같이 급등했는데요. 아마존과의 원자력 발전 협력하겠다. 빅테크의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확대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G 버노바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가스터빈과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같이 전력망 다 같이 밸류체인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관련주 지금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한전기술 포함해서 최근에 설계 쪽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덜 갔던 종목들이 들썩이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대장주가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9%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BHI 오늘도 신고가 경신이 나오게 될까요? 같이 체크 좀 해보도록 하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92,000원까지의 목표가 유지 리포트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지금 2.6% 올라가면서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74,000원 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룸 남아있다는 측면의 기회 봐야 될까요? 지금 턱까지 올라왔다라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행복한 고민 속에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넘어갑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들썩이는 쪽 개별 뉴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시세 간밤에 확인되면서 4월 이후로 고점까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은 영 좋진 않습니다. 수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좋아지면서 좋아진다. 이게 아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미국에서 이라크 대사관에 일부 철수 명령을 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가 현재 급등 시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2%의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 같이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이 아직 좀 많거든요. 여기에서 반응이 나올지 정규장 시세에서 단기 테마로 봐야 할지 아니면 유가의 상승에 조금 더 우리가 룸을 갖고 지켜봐야 될지 보시죠. 같이 영향받는 방산까지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요. 이 대북 관련 종목들 들썩이는 것 보셨죠?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 시세가 나오는 쪽은 아난티뿐이어서 이렇게 같이 보는데요. 13%의 급등 양상. 사실 실적 자체적으로도 좋았다라는 기대감으로 꾸준히 올라왔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이 방송 중단해라 오후에 내렸다고 하죠. 이 소식이 장 마감부에 전달이 되면서 그야말로 환호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 출연자 중에서도 이정호 팀장은 꾸준히 대북주의 정책 순환매를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들의 시간이 올지 보시죠. 마지막 판입니다. IBM 신고가 경신, 사상 최고가 경신이 나오는데 재료가 양자컴을 만들겠다. 오류 없는 세계 최초의 양자컴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로드맵에 시장 환호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예스24가 지금 랜섬웨어 공격 때문에 나흘째 먹통입니다. 일요일에 복구된다고 하는데요. 보안 관련주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양자 보안까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STO 어제 시간의 거래선 빠졌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드디어 지니어스 법안 승인됐거든요. 관련해서 미국 시장 영향 따라갈지도 같이 보시죠.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봅니다.
미국은 흔들렸는데요. 예상 체결가 들어오는 것 보니까 내부적으로 강할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3,000이라는 숫자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지금 0.5%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2,920선, 코스닥은 789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략입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팀장님께 먼저 질문드립니다. 원전주 지금 불기둥 뽑아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클로의 폭등에 반응할 거다. 근데 보니까 우리 한수원이랑 MOU 체결한 오클로의 소식이 확실히 우리 시장에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 올라타도 돼요? 질문이 이렇게밖에 안 돼서 참 답답합니다. 원전은 더 타도 되냐라고 되게 고민이 많은데 그쵸. 솔직히 말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나 BHI 같은 거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어떻게 본다라면 보유자의 영역까지도 도달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뭐 중소형주들을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G2파워나 우리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린 만큼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쪽은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원전 섹터인 부분이 있고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태양광이 강세일 때는 원전이 좀 약세다. 이렇게 뒤치락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렸었는데 그런데 어제장에서도 원전이 더 강했던 모습에는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 호재가 뭐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은 거의 국내에 좀 약간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본다면 이 원전 같은 경우에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동까지도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 쪽은 저는 지금 조금 5일선만 와주면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일선 따라가면서 신규 매수 가능한 쪽이 우리기술. 네, 우리기술이랑 뭐 G2파워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5일선 부근에서 모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뭐 우리기술이나 G2파워 같은 경우는 단기간 시세가 나올 때는 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다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포트에 없으면 상당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책주에서 드디어 움직이고 있는 이 대북주. 사실 일부 현대 엘리베이 쪽으로도 일부 시세가 나긴 했었어요. 근데 어제 재료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하네요. 김성훈 대표님, 대북주요. 이제 정책주 덜 갔던 종목들 지금 공략해도 될지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가요?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새로운 테마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북 이 확성기가 1년 만에 중지가 됐다는 점이 이제 북한에서 일부 이제 반응이 왔다는 점이 굉장히 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약으로서 이제 내보였던 남북관계 신뢰 회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나 아난티 과거에 이제 현대 아산의 73%를 지분을 보유한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서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견고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아난티 대비해서 현대 엘리베이터 쪽으로 한 표를 좀 더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늦진 않았다. 알겠습니다. 밸류 부담 적은 쪽으로 공략해봐야겠네요. 오늘 두 자릿수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 1이어서 2,910선을 뚫고 있는 지금 호가에서 불안감도 있습니다. 김 대표님, 지금 불안에 대비할 일부러 챙겨야 될 자리인 건지 아니면 정책 기대감 있는 쪽 지금 쉬고 있는 지주사나 이쪽으로는 공략이 가능할지 어때요? 네, 뭐 지주사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PBR이 0.5배가 안 되는 종목들도 좀 있고요. 근데 옵션 만기 전에 원체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로 대거 빨아들였던 물량들이 옵션 만기 이후에 포지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저의 생각은 이제 뭐 숏커버링, 뭐 오버슈팅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지분을 줄일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 선택과 집중, 종목, 이제 주도주의 변화 감지가 일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 차별화의 난이도는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분
주에 대한 지분 보유는 계속 유지를 하고 가자라고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또 SK 스퀘어도 주셨었고 이미 골라주신 바 있는데 그럼 지금 뭐 사요에 대한 제 질문에 오늘 관심주 답까지 가져와 주셔서요. SK 스퀘어를 23%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종목 AS와 오늘 관심주까지 같이 연결 지어 들어볼게요. 네, 뭐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맞아요. 지분을 많이 보유했던 SK 스퀘어의 중간 지주사를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일단 SK 스퀘어는 계속 홀딩 관점으로 계속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SK를 들고 왔는데 SK 이제 PBR을 보니까 아직까지 주가가 5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0.4배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이 비핵심 자회사 SK 실트론을 매각할 수 있다. 그 매각 자금이 한 3조 5천억 원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확대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자사주 24%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 관련돼서는 지분의 일부 소각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증대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저희가 24만 원 목표가를 설정을 했고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 한 17만 원대 구간에서는 일단 손절가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런 시세가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뭐 손절가를 조금 낮출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SK 24만 원까지 봐주시면서 지금은 지주사 공략은 가능한데 손목 선멸이 매우 중요하다 주셨습니다.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압도적인 경쟁력 있는 쪽으로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 팀장님의 오늘 종목은 세진중공업. LPG 모멘텀으로 주셨어요. 현대미포와의 짝꿍이기도 한데 네. 지금 세진중공업 어떤 기회 보세요? 지금 조선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생각보다 강했던 만큼 요 근래 시장이 너무 좋은 만큼 조선주나 방산 관련해가지고 조금 안 좋았던 부분도 있지 않나, 아쉬웠던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른 조선 기자재에 비해서 월등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나머지 기업들은 뭐 10% 이해 이런 부분인데 세진중공업은 거의 2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LPG 탱크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1위 인정 이런 부분이 부각이 더 된다라고 본다면 주가는 상승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하겠습니다.